이번 시간에는 스피너에 이어서 리사이클러 뷰의 사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리사이클러 뷰는 목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리사이클러 뷰가 보여주는 목록의 모양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책에 보시면 책에 300페이지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 맨 앞에 번호, 중간에 제목입니다. 그리고 끝에 날짜가 써있는 형태의 목록을 화면에 리사이클러 뷰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부터 책에 있는 순서대로 화면부터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액티비티 메인 XML로 이동하고 화면에 있는 헬로 골드는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팔레트에 있는 리사이클러 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여기 이 프로젝트에 처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서 리사이클러 뷰 오른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일종의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라이브러리 사용할 거냐고 물어보게 되고요. 라이브러리를 다른 말로 디펜던시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add project dependency를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adding components하고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이 될 거예요.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졌으면 화면에 이렇게 아이템 0, 1, 2, 3, 4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리사이클러 뷰도 역시 컨스트레인트는 꼭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꽉 채우는 형태로 연결해 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아까 이 위젯 오른쪽 컨테이너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을 경우에는 이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면서 설정 파일에 내가 사용하는 디펜던시가 등록이 되는데요.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요 그래들 스크립트에 가면 빌드 그래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거기서 모듈 앱에 있는 모듈 앱이라고 써있는 빌드 그래들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면 되고, 아래쪽에 디펜던시라고 시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리사이클러 뷰가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이제 목록을 뿌려줄 화면은 하나 준비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에 따라서 자동으로 아이디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부여되지 않았으니까 아이디는 입력을 해줍니다.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리사이클러라고만 입력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리사이클러 뷰가 하는 역할은 전체 목록을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 목록에 표현되는 그 하나의 단위를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템에 해당되는 레이아웃을 또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화면 왼쪽 안드로이드 뷰에서 리소스 디렉토리 밑에 레이아웃 디렉토리를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New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하나 생성합니다. 이름은 아이템 이라고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파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리고 이 아이템은 어떻게 표시되는 거냐면은 번호, 제목, 날짜 이렇게 표시가 될 거니까 텍스트 뷰를 맨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끝에 하나 이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요 텍스트 뷰를 감싸고 있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할게요. 높이가 매치 페런트로 되어 있는데 50dp 정도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한 줄에 이제 이만큼씩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면의 중간 정도로 해서 각각의 텍스트 뷰를 배치를 해주시고요. 컨스트레인트를 각각 연결해서 이 가운데 거는 왼쪽하고 오른쪽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왼쪽 거는 번호가 들어가니까 여기 텍스트에다가 00이라고 표시를 먼저 해둘게요. 그리고 끝에 거는 날짜가 들어가니까 연월 1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020 07 08.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이즈에 맞게끔 사이즈를 가로 사이즈를 고정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50dp 정도 해볼까요? 이 정도 차지 너무 크죠? 이때는 줄여서 30dp. 그리고 이쪽 거는 한 70dp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작구나. 90dp.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 디멘즈 XML에 정의를 해놓고 불러다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 타이틀이 들어가는 텍스트 위젯을 맨 마지막에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컨스트레인트가 오른쪽 끝은 요 날짜를 표시하는 위젯 옆에서부터, 그리고 왼쪽 끝은 요 옆에 붙어야 되니까 사이즈 조절 바에서 랩 컨텐트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매치 컨스트레인트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사이에 꽉 차게 돼요. 그리고 요 왼쪽에 번호 같은 경우는 그래비티를 센터, 오른쪽 날짜도 그래비티를 센터로 해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뷰 위젯의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리고 가운데란다. 텍스트 뷰 전체에 센터에 들어가게 되고요. 요 두 번째 있는 요 아이템의 제목이 들어갈 텍스트 뷰가 가운데 전체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아이템 레이아웃이 작성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얘를 회전을 시켜 보시면 돼요. 랜드스케이프.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숫자, 타이틀, 날짜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이제 요 아이템 레이아웃 하나하나가 요 50픽셀짜리, 50dp짜리 하나가 앞에서 만든 요 리사이클 뷰에 하나씩 차곡차곡 들어가야 될 거예요. 데이터의 수만큼. 책에서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었네요. 책에서랑 똑같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대로 하셔도 되는데, 아이템 레이아웃을 열고 지우고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려면 코드로 가셔서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해당하는 요 태그 이름을 다 지우시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디자인 모드로 바꿔야겠죠. 바꾼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텍스트 뷰를
세 개를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순서대로 쭉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 위드 값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맨 앞에 있게 30dp였나요? 30dp. 다음에 일단은 값부터 넣어놓고 조절할게요. 0. 여기는 타이틀. 다음에 여기는 2020 0708 날짜가 들어갈 건데, 요게 일단은 그래비티 속성은 가로 그래비티가 가로랜다. 세로 그래비티 버티컬 센터여야 돼요. 그래서 세로축에 가운데 정렬될 수 있게끔 센터 버티컬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될 거고요. 얘를 이제 사이즈를 줄이는 게 문제잖아요. 요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약간 방법이 다른데, 요 텍스트 위젯을 클릭한 다음에 이 비율로 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대 뭐 5대 1 뭐 이런 식으로, 혹은 1대 5대 2 정도 해도 되겠네요. 5대 2 혹은 6대 2. 그래서 1대 5대 2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리니어 레이아웃 넓이에서 얘는 1대 5대니까 8분의 1만큼, 얘는 8분의 5만큼, 얘는 8분의 2만큼의 넓이를 차지하게끔 그렇게 배치를 할게요.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은 리니어 레이아웃에 들어가 있는 위젯을 클릭하고 레이아웃 웨이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대 5대 2로 하기로 했으니까 1은 놔두고, 두 번째 거만 5로 바꿔주고, 마지막 거는 2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자세히 보면 1대 5대 2가 아니에요. 그죠? 1대 5가 되려면 이게 이만큼 사이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5가 아니죠. 이건 왜 이러냐면은 요 웨이트 값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 위드 값을 0dp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세 개 다 동일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0dp. 그러면 내가 설정한 레이아웃 웨이트에 맞게끔 요 값이 1대 5대 2로 정확하게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요 00 넘버하고 요 날짜 값은 그래비티를 센터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일단 준비가 됐고요. 다음에 이 텍스트 뷰의 아이디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책에 보니까 텍스트 NO, 텍스트 타이틀, tekst date로 해놨네요. 여기 값을 넣으려면 여기 id를 정의를 해놔야 됩니다. 내가 알아보기 쉽게 텍스트 no, 텍스트 타이틀, 텍스트 데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사용은 다 완료됐고, 요거는 값을 텍스트의 값을 직접 입력해서 나타나는 워닝입니다. 경고고요. 일단은 무시하셔도 되고,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은 여기 타이틀이란 값을 넣을 때는 꼭 스트링 리소스에서 가져다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제 화면을 만들었으니까 화면에서 사용할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리사이클러 뷰의 밑에다가 세 개의 값이죠. 세 개의 값, 번호, 타이틀, 날짜,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인트나 스트링이 아닌 새로운 값을 정의해야 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를 오른쪽 클릭을 하고 요 번호, 타이틀, 날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코틀린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메모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메모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 자 넘버 타입이 하나 들어갈 거고 여기는 인티지가 되겠죠.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했네요. 데이터 클래스를 책에서처럼 데이터 클래스를 쓰겠습니다. 꼭 데이터 클래스를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데이터 클래스를 썼을 때 이점이 더 많습니다. 그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모 nu int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타이틀은 스트링이고 데이트라고 안하고 타임스탬프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타임스탬프는 롱으로 해놨네요. 우리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날짜 값을 현재 시간을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current time millis라고 현재 시간 값을 밀리초 단위로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리턴 되는 값이 롱형이라서 타임스탬프를 롱으로 정의를 해뒀습니다. 데이터 클래스는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 클래스에 우리가 이 아이템 하나하나에 입력될 값을 가상으로 담아줄 거예요. 어디서 할 거냐? 메인 액티비티에서. 그래서 여기에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 데이터를 호출하면 컬렉션, 그러니까 메모 클래스가 담겨 있는 목록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안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함수명이 있고 리턴 타입이 있으면 이 리턴 타입에 맞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다루기가 좀 더 편해져요. 똑같겠죠? 그리고 초기화를 뮤터블 리스트 오버로 해놓고 그리고 맨 밑에서는 리턴 데이터를 미리 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턴 타입이랑 정의이 된 데이터 변수의 타입이 같으니까. 그리고 반복문을 돌면서 여기다가 요 리스트 컬렉션에다가 메모 클래스를 하나씩 만들어서 넣어줄 거예요. 자, no라는 변수가 1부터 100까지 반복하면서 반복할 때마다 타이틀 하나 만들고 그리고 문자열 템플릿을 사용해서 현재 타이틀이 몇 번째 건지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날짜 값도 시스템 current time millis라는 걸 갖고 와서 넣어주면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모 클래스를 만들어서 메모 변수에 넣고요. 데이터 클래스니까 여기에 첫 번째 숫자값 넘버 얘는 반복문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계속 생성이 되겠죠. 근데 1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여기 플러스 1을 해놨네요.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0부터일 때를 가정해서 제가 플러스 1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1부터 시작하면 이 플러스 1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no 글 번호라고 할게요. 글 번호 다음에 타이틀 데이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이 생성된 메모 클래스를
데이터에 add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로드 데이터 함수가 호출이 되면 반복문을 100번을 돌면서 메모 클래스를 하나씩 생성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넘버 값이 1, 2, 3, 4, 5로 증가를 할 거고, 그러면 이것이 제목이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1,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2, 이것이 안드로이드 3 이렇게 쭉 쌓이겠죠. 넘버에는 1, 2, 3, 4, 5가 쌓일 거고, 데이터에는 거의 비슷한 커런트 밀리 타임스가 쌓일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처리되는 거라서. 그리고 그 값이 들어가 있는 메모 클래스를 요 뮤터블 리스트 컬렉션에다가 하나씩 더해준 다음에 100번을 돌고 나면 그 컬렉션을 이 로드 데이터를 호출한 쪽으로 리턴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만 호출하면 일단 가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어댑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피너를 사용할 때는 어댑터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썼잖아요. 리사이클러 뷰는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 커스텀 어댑터 편의상 요 파일에서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실 때는 책에서 이미 한 파일에 했었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커스텀 어댑터라는 걸 여기다 생성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패키지를 오른쪽 클릭하고 New 고틀린 클래스 커스텀 어댑터 클래스 더블 클릭. 그다음에 이 커스텀 어댑터는 미리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라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콜론 리사이클러 뷰 점 어댑터 여기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아이고, 알트 엔터 어댑터라는 게 있을 거고요. 이 뷰 홀더라는 거를 제네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 뷰 홀더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깜빡을 했네요. 그래서 이 뷰 홀더를 책에서 보면 책에서도 커스텀 어댑터를 다른 클래스로 만들었군요. 여기다가 클래스 홀더를 만들어 주고요. 요 홀더도 리사이클러 뷰에 뷰 홀더라는 놈이 있어요. 요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리사이클러 뷰에 뷰 홀더를 사용을 하면 빨간색 줄이 뜨는데, 줄에 뭐라고 써 있을 거예요. change to construct invocation 이라고 써 있는데, 이 뭐냐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기본 파라미터를 가진 기본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성자가 뭘 넘겨받느냐 하면은 이름이 뷰 홀더잖아요.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이템 XML 요거를 클래스화 시켜서 이 뷰 홀더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이 커스텀 어댑터가 목록을 하나씩 화면에 그려줄 때 이 홀더를 사용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더 생성 자체를 이 커스텀 어댑터가 할 텐데, 할 때 이 홀더 쪽에 생성자로 그 아이템 XML을 클래스화 시킨 거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다가 이름을 아이템 뷰라고 해서 생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생성할 거니까 생성하면서 아이템 뷰를 넘겨줄 거예요. 그럼 이 넘겨받은 아이템 뷰를 다시 뷰 홀더 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템 뷰. 이 구조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고 규칙 같은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려면 이 규칙대로 코드가 작성돼야 됩니다.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 홀더라는 거를 이제 제네릭으로 여기 쓸 수 있는 거예요. 홀더.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놔도 빨간색 줄이 잔뜩 떠 있죠. 괄호가 빠졌네요. 자, 괄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 이 괄호가 있을 때는 상속을 받는 거고요. 괄호가 없으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겁니다. 자, 그 부분은 다음에 책을 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또 빨간 줄이 아직 있죠. 여기 올려 보시면 빨간 줄이 발생하면 거기 올리면 설명이 떠요. Class custom adapter is not abstract and does not implement abstract base class member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꼭 구현해야 되는 함수들이 있는데 그게 구현이 안 됐고요. 컨트롤 I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뜹니다. 세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세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Shift 키를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범위 맨 마지막에 있는 걸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맨 위에 걸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맨 마지막 클릭하고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 임플리먼트가 되고요. 위에 거부터 순서대로 얘가 홀더를 만드는 애예요. 홀더를 만드는 애인데 홀더를 뭘로 만드냐면은 이 아이템 레이아웃을 클래스화 시켜서 홀더에 던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책이랑 순서가 좀 다르네요. 책에서는 순서를 여기서 사용할 데이터를 먼저 선언을 했네요. 그래서 데이터를 선언하고 발 리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뮤터블 리스트를 쓸 거니까 뮤터블 리스트 오브 여기는 메모를 사용을 하겠죠. 제네릭으로. 그래서 뮤터블 리스트 오브로 초기화를 해 놓는 건데 꼭 안 해 놓으셔도 돼요. 근데 안 해놨을 경우는 얘가 널이 되겠죠. 리스트 데이터가 리스트 데이터를 이제 밑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할 텐데 널일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뮤터블 리스트로 초기화 해 놓는 거는 괜찮은 버릇입니다. 괜찮은 코딩 습관이고요. 괜찮다기보다는 공부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개의 함수가 있는데 제일 쉬운 건 get 아이템 카운트예요. 내가 사용한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리스트 데이터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니까 리스트 데이터 점 사이즈를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 데이터 점 사이즈를 반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get 아이템 카운트를 안드로이드가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드로이드한테 야, 네가 사용할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onCreate view 홀더에서 저 XML 파일을 생성을 해볼게요. 발 뷰는 아이템 뷰라고 할까요? 안 헷갈리게 아이템 뷰는 레이아웃 인플레이트라는 걸로 저 XML 파일을 클래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from 컨텍스트는 여기서 컨텍스트가 눈에 안 보이실 텐데 onCreate view 홀더로 뷰 그룹이라는 걸 안드로이드가 넘겨줘요. 그럼 우리 뷰 그룹에서 컨텍스트를 꺼낼 수 있습니다. parent.contekst로 꺼냈으면 되고요. 첫 번째 컨텍스트 그리고 인플레이트가 그 XML을 클래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할 아이템 레이아웃에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이템이라고 해놨죠. 두 번째는 이 아이템이 들어갈 페런트 뷰 그룹을 지정하면 돼요. 그거는 안드로이드가 나한테 넘겨주죠. 페런트라고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거는 false로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 잘 적어 놨으니까 책을 보고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이템 XML을 클래스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홀더로 넘겨주는 거예요. 홀더에다가 아이템 뷰 이렇게 담아주고 이 홀더 자체를 통으로 리턴 해주면 안드로이드가 이 onCreate 뷰홀더 함수로 호출하면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 받아서 아이템 XML을 클래스화 시켜서 다시 안드로이드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드로이드는 내가 사용할 요 아이템 레이아웃을 화면의 길이 개수만큼 가지고 있어요. 길이 개수 더하기 1일 것 같은데 아무튼 화면에 표시되는 만큼만 가지고 있다가 내가 스크롤 개수가 많아서 스크롤을 하잖아요. 그럼 스크롤하면 맨 위에 있던 아이템 레이아웃이 위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간 거를 밑으로 보내서 밑에서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록의 이름이 리사이클러 재사용해서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아답터로 돌아와서 이제 맨 밑에 뷰홀더 온바인드 뷰홀더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바인드 뷰홀더는 뭘 하는 거냐면은 실제로 요 크레이트 된 것에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사용돼요. 그래서 내가 세팅할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요 리스트 데이터의 컬렉션으로 메모가 여러 개 쭉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몇 번째 리스트에 메모 클래스를 가져올 건지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데이터에 나는 현재 몇 번째의 값을 세팅할 거야 라고 포지션 값을 마찬가지 이 온바인드 뷰홀더도 안드로이드가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몇 번째 리스트야 라고 포지션 값을 넣어서 나한테 알려줍니다. get 포지션으로 꺼내면 되고요. 이 꺼낸 거를 홀더에서 세팅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요 포지션과 함께 홀더를 나한테 넘겨주는데 이 홀더는 내가 안드로이드한테 전달해준 홀더를 그대로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야 이거 써라고. 그래서 재사용 여부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고요. 그럼 나는 이 홀더 함수에다가 이 데이터를 넘겨줘서 홀더 함수가 화면에 데이터를 그리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홀더.set 메모라는 곳에다가 아직 메모가 없죠. set 메모는 여기다 만들어 줄 거예요. 아직 없어서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이제 아답터는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고 우리는 홀더에서 이 set 메모 함수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홀더에 set 메모 함수를 만들고 이 메모 함수에서는 이 메모라는 클래스를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죠. 받아서 화면에 세팅을 해줄 텐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은 홀더에 이미 내가 사용할 요 아이템 레이아웃이 넘어와 있죠. 그리고 아이템 레이아웃에는 아이디를 다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아이템 레이아웃의 아이디에 직접 값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아이템 뷰 이라고 해서 액티비티 메인 XML에서는 아니지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이 액티비티 메인 XML의 아이디를 참조하려고 할 때 그냥 그 위젯의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홀더에서 XML의 특정 아이디를 참조할 때는 그 전달받은 아이템 뷰 점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템 뷰 점 그 아이템 뷰 안에 있는 아이디를 찾을 수 있어요. 뷰 점 텍스트 엔터 치시면 됩니다. 점
텍스트는 여기는 문자열 템플릿으로 메모.no를 넣어주시면 되죠. 메모.no가 인티저라서 꼭 요 쌍따옴표로 감싸고 안에 문자열 템플릿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터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날짜 포맷이 아니구나. 아이템 뷰의 타이틀을 텍스트 타이틀 점 텍스트는 타이틀은 메모 점 그냥 타이틀 해도 되죠. 스트링이니까. 문자를 텍스트에 세팅할 때는 그냥 하면 되고요. 숫자일 경우만 요 쌍따옴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짜 값을 세팅할 거예요. 날짜 값 같은 경우는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고 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데이터를 생성할 때 날짜 데이터를 current time list를 썼잖아요. 이게 롱 타입으로 넘어오는데 그냥 숫자 값이에요. 이 숫자 값을 우리가 보기 좋게 그 문자열로 문자 형태로 바꿔주는 게 요 심플 데이터 포맷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SDF는 심플 데이트 포맷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데이트 포맷을 YYYY MMDD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SDF 점 포맷 우리가 값을 포매팅할 값이 메모 점 타임스탬프 안에 있죠. 그래서 요거를 데이트 변수에 담고 다시 마지막으로 아이템 뷰 점 텍스트 데이트에다가 요 데이트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코드는 웬만큼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요 커스텀 아답터를 메인 액티비티에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를 먼저 가져와야 되겠죠. 데이터 로딩. 로드 데이터가 있는데 요게 지금 가상으로 만들 거고 실제로는 뭐 웹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온 로직이 여기 들어가게 될 거예요. 데이터는 로드 데이터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담아주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어댑터를 생성합니다. 이름이 커스텀 어댑터였죠. 그리고 생성한 어댑터에 데이터를 전달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댑터 점 리스트 데이터는 데이터를 세팅을 일단 해줘야 되고요. 근데 요 빨간 줄이 뜨는 거는 제가 리스트 데이터를 상수로 정의를 해놨네요. 상수로 정의해도 되지만 일단은 바꿔서 하겠습니다. 사용하기 편하게. 그리고 어댑터를 생성하고 어댑터의 데이터를 전달했으면 이제 뷰와 그러니까 레이아웃에 있는 화면이라고 할게요. 화면에 있는 리사이클러 뷰에 아답터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리사이클러라고 미리 만들어 놨죠. 엔터 쳤습니다. 점 하면 리사이클러가 가지고 있는 아답터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아답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매니저 연결. 그래서 리사이클러 점 레이아웃 매니저는 여기다가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써주시면 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의 생성자에는 컨텍스트를 꼭 넣어줘야 돼서 디스를 전달해 주면 되고요. 이 상태로
앱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매니저 종류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화면에 잘 나오나요? 글자가 잘리는 게 있네. 이거는 레이아웃이 세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잠시 한번 볼게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요 리사이클러에 레이아웃 위드 하이트가 사이즈가 정해져 있네요. 요거는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실행. 정상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클릭했을 때 처리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클릭하면 뭐가 클릭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아답터로 가서 리스너,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 클릭될 때마다 그 클릭을 체크하는 리스너를 달아줄 거예요. 그거는 이닉 블럭에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요 샘 메모에서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계속 스크롤 할 때마다 그 리스너가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닛에다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템 뷰점 set on 클릭 리스너를 달고요. 여기 토스트로 처리를 했네요. 여기다 토스트로 처리하지 말고 서브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클릭하면 그 값을 넘기는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사이클 뷰를 오른쪽 클릭하고 뉴 액티비티 empty 액티비티 서브 액티비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뷰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 상세보기라는 의미로 잘 안 보이시죠? 상세보기라는 의미로 여기 텍스트에 디테일이라고 좀 써줄게요. 디테일. 그 밑에다가 글번호, 제목, 날짜를 쭉 아래로 그냥 좀 늘려뜨려 놓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일단 3개의 텍스트 뷰를 가져다 놓고 연결하기 힘드네요. 자, 요 맨 위가 텍스트 NO 해동돼서 텍스트에는 여기는 00이라고 좀 써놓을까요? 00 그리고 텍스트 타이틀 여기는 타이틀 텍스트 데이트 여기는 뭐 2020 0708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가 좀 너무 작으니까 글자 사이즈만 조절을 하겠습니다. 디테일이 너무 큰데 커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브 액티비티를 준비를 하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기다 그 실제 값들을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서브 액티비티로 인텐트가 전달이 되겠죠. 인텐트의 이름은 보내는 측에서 먼저 만들어주죠. 자, 커스텀 아답터에서 그 아이템 하나 클릭되면 인텐트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고요. 인텐트에는 첫 번째는 컨텍스트가 들어가야 되죠. 아이템 뷰에서 꺼내면 됩니다. 모든 뷰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호출될 액티비티 클래스 자바, 이건 작성 규칙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해야 되는데요. 스타트 액티비티를 직접 호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액티비티가 있어야 돼서 아이템 뷰 점 컨텍스트 점 스타트 액티비티가 있네요. 컨텐트 저기 컨텍스트에 있어서 여기서 직접 꺼내면 되겠습니다. 인텐트 동작 하는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인텐트를 안드로이드 전달해서 서브 액티비티를 실행시킬 건데 여기다가 값을 전달해 줄 거예요. intent.put extra 첫 번째는 no를 전달할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은 어디서 꺼내냐면은 아이템 뷰에서 역시 꺼냅니다. 아이템 뷰 점 텍스트 no에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내면 되겠죠. intent.put extra 타이틀 역시 아이템 뷰에 그려져 있을 테니까 자, 마지막으로 데이트에 텍스트 데이트에 텍스트 값을 이렇게 전달하면 클릭하는 순간 뭐 인텐트에 데이터가 담겨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서브 액티비티에서는 그걸 꺼내는 거죠. 발 인텐트 필요 없죠. 값을 no는 intent.get string extra 전부 다 스트링으로 꺼내면 안 되죠. 전부 다 스트링으로 꺼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텍스트 속성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가져오는데 텍스트 속성 설명을 드려야죠. 요 텍스트 뷰에 텍스트로 입력되어 있는 값을 꺼내면 모두 다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스트링 엑스트라를 꺼내면 되고요. no 순서대로 타이틀 데이트를 꺼내시면 되고 이제 화면 세팅을 해주시면 되죠. 다 왔습니다. 우리가 미리 만들어놨죠. 텍스트 no라고 점 텍스트는 no 자, 여기는 요 no 값이 스트링이니까 문자열 템플릿 처리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텍스트 타이틀 점 텍스트는 타이틀 텍스트 데이트 점 텍스트는 데이트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클릭을 하면 6번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서브 액티비티가 실행되면서 6 이것이 안드로이드 6이라고 뜨죠. 근데 날짜가 안 찍히는 걸로 봐서는 날짜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액티브 서브에 이름이 틀렸나? 텍스트 데이트는 맞고 여기 값이 사라졌다는 거는 전달할 때 값을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텀 아답터에 가보면 데이터라고 해놨네요. 데이트로 바꾸고 실행하고 3번 클릭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나타나죠. 다시 뒤로 가기 하고 8번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쭉 스크롤해서 38번 잘 나타나죠. 리사이클러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